싶은 교육 채널. (28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프로그램의 실제를 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먼저 프로그램에 대한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런 뒤에 마찬가지로 계획과 동시에 자료 활동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개요에서는 사회성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설명을 담아 보았는데요. 사실 이 단어는 저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큰 범주의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누군가의 관계, 특히 이제 아이들은 또래 관계 쪽으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 사람이 사회 적응의 정도나 대인 관계의 원만성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즉,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얼마나 적응을 잘하고 있는가, 또 그러면서 관계를 잘 맺고 있는가가 이 사회성이라고 하는 말에 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면서 동시에 부모, 형제와 가족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그들과 1차 관계를 맺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학원이든 뭐 사회로 이제 나아가면서 더 많은 분들과 관계를 맺게 되죠, 그렇죠? 아이들은 처음에 어린이집 또는 뭐 학원 이런 데를 이제 가면서 또래 관계들을 맺기 시작을 하고요, 선생님을 만나기 시작을 하고요. 그런데 학교로 오죠. 역시 또 선생님들 또래 관계를 맺고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가장 기본은 가정이라고 하는 곳에서 맺는 부모와 형제와의 관계, 1차 관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사회에서의 관계는 2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흐름이 지금 이런 것처럼 사실 모든 거에 대한 기초는 가정에서부터 출발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관계라고 하는 부분들도 부모와 관계를 잘 맺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 부분들이 나아가서는 또래와의 관계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 우리는 사회에 살 수밖에 없죠. 누구나 다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가정을 벗어나 사회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사회성은 모두에게 필요한 덕목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맥락으로 본 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 사회성을 키워주는, 또래 관계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 구성을 이야기 드리면은요, 참여 대상은 고학년들입니다. 그 다음 이어서 운영 일자는 역시 방학 중에 진행이 된 프로그램인데요. 5일 연속으로 월화수목금 진행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은 2시간씩입니다. 120분. 자, 세부 계획을 보시겠습니다. 첫날의 목표는 역시 마음 열기라는 단어를 포함을 시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날에는 관계 점검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날부터는 관계를 증진시키는 방법들을 익히는 그런 시간인데요. 첫날은 인지적인 면에서, 즉 머리로 배우는 겁니다. 머리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구나라고 깨우침을 주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시간은 정서적으로, 즉 마음으로 그걸 느끼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날에는 행동상으로 직접 실행을 해보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럼 1회부터 선정된 자료 활동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회 때에는 마음 열기라는 목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요, 항상 우리가 5일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는 약속 지키기 서명, 지난번에 보신 적이 있지요. 규칙을 정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자기소개, 그리고 활동을 마저 보시면 함께하는 친구들을 만나보는 그런 작업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즉, 첫날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다시피 전반적인 소개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에 대한 규칙을 통해서 구성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첫날에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되겠는데요. 이 시간을 위해 고른 책은 두 권입니다. 자, 두 권의 작가는 같은 사람들인데요, 글과 그림이 같습니다. 두 분 다 일본 작가들이신데 왼쪽에 있는 책은 나, 그 다음에는 너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책에는 여기 나오는 이 아이가 주인공인데요, 사실은 나는 그냥 나죠, 그쵸? 하지만 누가 보면은 나는 누구, 누군가의 누구,
이런 식으로 계속 관계가 연결되어져 있는 내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너라고 하는 책은 나와 그 다음에 또 다른 나가 있죠. 그렇죠? 하지만 그들을 부를 때는 서로가 너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리고 나아가게 되면은 나와 너와 너와 너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때에는 우리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 책에는 바로 그런 개념이 나옵니다. 나, 너, 그리고 우리라는 개념이 나오는 책이라서요. 첫 시간을 위해서 이 두 권의 책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소개를 할 때에는 나라고 하는 책을 제시를 해서 연결을 지은 활동을 이어가게 되었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활동이 끝나고 나면은 뒤에 이어서 너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상대방에 대한 소개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먼저 자기소개에는 자기 스스로가 하고 싶은 내용들을 담아서 소개를 해주세요. 뭐 이름이든 나이든 사는 곳이든 취미든 할 것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이면 어떤 것이든 가능하고요. 또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누구의 누구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동생의 언니고요. 엄마의 딸이고요. 이런 식으로요. 하는 것도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자유롭게 소개를 드려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너라고 하는 책을 읽은 다음에는 어떤 작업을 했냐면요. 내가 물론 내 소개를 다 했습니다만은 분명히 한계점이 있겠죠. 그렇죠? 미처 말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테고 뭐 시간상의 이유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안 한 부분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집단이기 때문에 또 서로 만남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관계를 트는 게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서요. 그 다음에 이 책을 이어서 보고 바로 관심 있는 친구에게 가서 인터뷰를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인터뷰. 내가 이 친구를 찾아가서 궁금한 거를 물어보세요.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내가 아닌 너를 소개해주는 그런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간에 소개를 두 번을 한 거죠. 한 번은 내가 나를, 또 한 번은 내가 너를, 그러니까 친구를, 함께 소개하는 친구를 소개해주는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벌써 이 작업에서는요, 만남을 갖게 되죠. 그렇죠? 만남을. 이 프로그램이 만약에 학교가 아니라 또는 학교에서 운영이 되는 거긴 하지만 학년을 섞어서 또는 반을 섞어서 하는 거라고 한다면은요, 분명히 모르는 관계가 있겠죠. 그 안에는요. 그럴 때 지금과 같은 방법을 쓰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만날 수가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합니다. 자, 2회로 가보겠습니다. 2회 때에는 관계를 점검해 보는 게 목표입니다. 이때에도 책을 두 권을 골랐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책은 새 친구가 이사 왔어요 라고 하는 그림책의 표지입니다. 이 책은 유태인들이 사실은 서로 전해주는 동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5층짜리 집이 등장을 합니다. 각 층마다 동물들이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5층에 살던 동물들이 그냥 말도 없이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방이 비어있기 때문에 새를 놓는다는 그런 공지를 하게 되죠. 그러자 많은 동물들이 그 소식을 듣고 방을 보러 오게 됩니다. 그때 다른 층에 있는 동물들이 나와가지고 다 동물들을 맞이하면서 안내를 해주게 되는데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방이 마음에 드나요? 그러자 온 동물들이 뭐라고 하냐면 방이 좀 좁네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닙니다. 거꾸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방이 마음에 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온 동물들은. 그러면은 이제 그 뒤에 이 동물들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럼 이사를 오시겠네요 라고 물어봅니다. 하지만 그 동물들은 하나같이 다 오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웃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온 동물이 비둘기였는데 비둘기는 거꾸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방이 마음에 드나요? 아니요, 좁아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동물들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럼 이사를 안 오시겠네요? 그러자 비둘기는 뭐라고 하냐면 이사를 오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이유를 물어보자 이웃들이 좋아서요 라고 답을 한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책을 활용을 해서요. 관계를 좀 점검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활동을 해보았는데 제가 골라놓은 활동지는 거기 뒤에 보시면은 담겨 있습니다. 2회 때의 활동지인데요. 제목은 대인관계동심원입니다. 그렇죠? 자,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동그라미가 여러 개 들어가 있죠. 그렇죠? 자, 이 동그라미들은 색깔이 원래 있는데요. 이 색깔과 구성은 마치 양궁이라고 하는 종목을 떠올리게 합니다. 관역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렇죠? 그래서 가운데로 갈수록 더 나에게 중요한 사람, 친한 사람들의 이름을 또는 관계를 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밖으로 갈수록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들의 유형들을 적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운데 쪽에 누가 있는지 또는 유형을 적으라고 해도 됩니다. 즉 어떤 사람들이 더 친한 사람들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인지를 적어보라고 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어떤 내용을 적었는가를 딱 우리는 보면서 이 아동의 관계를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예의 바른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가운데에 쓰겠죠. 그렇죠? 반면 예의 검은 사람들은 싫어하겠죠. 그렇죠? 그럼 그들은 저 바깥쪽에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유형을 쓰거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의 이름을 쓰는 것도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학급에서 이 작업을 한다고 하면은요, 이름을 쓰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대신 유형을 쓰는 게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책은 여기에 보시는 친구를 모두 잃어버리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던 책들은, 특히 친구에 대한 주제를 담고 있는 책들은 하나같이 어떻게 하면 친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책은 반대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즉 네가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친구가 없을 거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 나오는 주인공 아이는 초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계속 괴롭히기도 하고 욕심을 부리고 울어버리고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따라서 친구들이 없어지게 되는데 마지막에 다시 반전을 꾀해주겠죠. 그렇죠? 이 아이가 어떻게 하냐면 친구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부러운 나머지 과자를 들고 가서 나누어 주게 됩니다. 친구가 생기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친구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그림책의 내용인데요. 이 책을 통해서 다시 또 관계를 보는 그런 작업들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 활동지를 보시게 되면은 제목이 무엇이냐면 내가 싫어하는 친구는요 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아까랑 비슷한 활동이 되겠는데요. 이름을 적어보고 싫어하는 이유를 한번 적어보고 그러면서 해주고 싶은 말도 써보라고 하는 그런 활동지로 내용을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은요, 결국 내가 이 친구랑 사이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물론 측면이 있겠죠. 그렇죠? 있지만 일단 지금은 와 있는 아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아이는 누구를 싫어하는지 왜 싫어하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내 모습을 볼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치료사들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는 지금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적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럴 때에도 자기의 모습이 나오겠죠. 그 안에서는요. 저희는 그거를 보는 데 더 초점을 두고 이 활동을 진행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 3회로 가시게 되면은 3회부터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익히게끔 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3회 때에는 인지적인 측면으로, 즉 어떤 방안들을 스스로 좀 알 수 있게끔 도와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영화 한 편하고 그 다음에 그림책을 한 편 골랐는데요. 영화는 지금 제가 소개를 드리지는 못하고 거기 제목이 있으니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단편 영화이고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또한 대사는 없고 그냥 그림으로만 전개가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도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목이 대화라고 하는 제목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책은 알레키 인성교육 시리즈 가운데 한 권입니다. 총 3권이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권인데 제목처럼 대화 상황을 다루고 있는 그림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함께 나누면서 대화가 왜 중요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요. 그런 다음에 뒤에 보시면 활동지가 있습니다. 즉 대화에서는 듣는 거 매우 중요하죠. 물론 내가 표현으로 말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만은 그 전에 들어주는 것, 그러면서 공감을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면들을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활동지를 만들었습니다. 자, 보시면 경청이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그럼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자세, 또한 밑에 보시면은 공감에 대한 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게 되면은 연습까지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듣는 거의 중요성, 공감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어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다음 활동을 위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아주 짧은 글이 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요. 제목은 말 이어가기 놀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사실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대화의 기본은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가서는 내가 말을 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죠. 그렇죠? 이미 우리는 대화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경험한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나는 이렇게 말했는데 상대방이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렇죠? 또는 상대방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소통이 안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그런 연습과 동시에 점검, 그 다음에 능력을 키워주는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활동을 같이 한번 넣어보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거기 보시면 두 줄의 그 문장이 써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내용은 제가 어떤 책에서 그냥 발췌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요. 만약에 참여하는 아동이 10명이다. 그러면 차례대로 번호를 매겨줍니다. 그래서 1번 아동에게는 제가 이 글을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내용을 가지고 가서 2번 아동의 귀에다가 한 번만 이야기를 해주라고 합니다. 그럼 2번 아이는 그걸 듣겠죠. 그렇죠? 다 들은 2번 아이는 3번 아이에게 가서 들은 내용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귓속말로 한 번만. 3번은 4번에게, 4번은 5번에게. 마지막까지 가게 되면은 마지막 아동은 다 들은 내용을 종이에 적으면 됩니다. 자, 활동이 끝나게 되면은 처음에 1번 아이가 읽어준 글을 먼저 읽어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0번 아이가 쓴 내용을 읽어보라고 합니다. 차이가 나겠죠? 그럼 대부분은 아이들이 와 하고 웃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전혀 엉뚱한 내용이 나오기 일쑤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결과를 보고 왜 이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잘 안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라는 말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자기 스스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잘 기억을 못했어요. 못 들었어요. 제가 잘 말을 못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잘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활동으로 연결을 지어본 것입니다. 자, 그게 바로 말 이어가기 놀이라고 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회로 가게 되면은 사회 때에는 정치적인 면, 즉 감정에 대한 측면에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했는데요. 그 시간에도 자료는 두 개를 골랐습니다. 하나는 동시, 가끔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 무한도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들이 행했던 것 중에 한 가지를 고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에는 주로 이 작업을 통해서 감정에 대한 정화도 물론 하겠지만은 공감에 대한 부분,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소통을 할 때, 관계를 맺을 때 마음을 나누는 부분, 그에 대한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자, 먼저 동시 가끔을 보시겠습니다. 원고를 보시면은 시의 전문을 제가 담아 놓았는데요. 이 시는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미. 자, 신영원 씨가 쓴 거고 누가 읽든지 간에 공감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그런 시여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 시를 읽습니다. 그런 다음에 패러디 시, 모방 시를 써보게끔 합니다. 각자가. 자, 그런 다음에요. 이 시를 제가 다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에게 그 시를 나누어 줍니다. 즉 내가 쓴 시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아니면 수거를 하고 하는 게 좀 번거로우시면은요. 오른쪽으로 돌려주라고 합니다. 한 사람씩. 그럼 바로 왼쪽에 있는 시를 내가 갖게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시를 각자 읽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뒤에 떠오르는 감정이 있느냐 또는 이렇게 제안을 하면 됩니다. 자, 이 시를 쓴 아이는 어떤 기분이었을까? 라고 한번 물음을 던진다면은 그 시를 보면서 이런 기분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게 곧 공감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직접 그 아이에게 네가 쓴 시를 읽어보니 이런 기분이었던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활동을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역시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던 나도 그래 게임, 미투 게임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누구든 어떤 내용이든 자기의 어려운 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듣겠죠. 나머지들은요. 그런 뒤에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나도 그래 이렇게 해서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연결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5회 때에는 행동에 대한 측면에서 방법을 익히는 그런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날 보는 것도 그림책 2권입니다. 자, 왼쪽에 보시는 책은 듀악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책인데 이 책에는 이 두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쥐, 하나는 개, 둘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책의 내용에서는 쥐가 매우 얄미운 친구입니다. 걔네 집에 늘 놀러 갈 때마다 맛있게 재밌게 놀고 얻어먹고 오는데 정작 자기 집에 오라고 했을 때 가게 되면은요 무시를 한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거든요. 결국 나중에는 걔가 화가 나서 쥐를 꽉 물어버리고 두 사이가 끝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마지막 그림에서는 둘이
화해를 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를 하고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사실은 내용의 구조라든가 흐름이 너무나 쉽고 재미있어서요. 또 반복 구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직접 역할 극으로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별도의 대본이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금방 숙지를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이 상황을 놓고 한 명은 쥐, 한 명은 개 역할을 맡겨서 역할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분이 어땠는지, 어떻게 하고 싶었는지, 나아가서는 그러면은 쥐가 어떻게 해주길 바랬는지까지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 역할에서는 바꾸어서 해보기도 하고, 그러게 되면은 행동상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조금은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가게 되면 친구가 필요한이라고 하는 그림책을 골랐는데요. 이 책도 같은 그림책이지만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 책은요. 왜냐하면은 철학적인 그런 물음을 던지거든요. 이 책에서 제일 중요한 문장이 무엇이냐면 이 까마귀가 주인공인데 이름이 리아르트입니다. 근데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친구를 얻기 위해서라면 자기 스스로 싸워야 된다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문장이 리아르트를 싸우게 하라라는 그 문장이 나오는데요. 그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더 어려운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끝나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이 책을 마지막으로 제공을 해서 친구가 필요하니, 그렇다면 일단은 먼저 내 모습을 점검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 필요하다. 그런 다음에 친구에게 다가가라. 그런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서 정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시를 골랐습니다. 자, 보시면 활동은 롤링페이퍼라는 거를 여기서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즉 내 이름이 쓰여진 종이를 여러 사람들에게 돌려서 칭찬, 격려, 덕담을 적어주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 활동이 끝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어서 참여 소감을 나누고요. 그런 다음에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평소에 사회성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무엇이냐면 서로가 모르는 사이라고 한다면은 이 시간에 와서 친구를 만드는 것, 그 안에서 만들 수 있다면 그게 사회성이 발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나아가서 학교라든가 등등으로 나아간 다음에 거기서도 친구를 잘 사귀는 것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 전에 먼저 여기서 충분히 이러한 방안들을 익히고 그 다음에 같이 또 체험을 해보고 그러한 뒤에 친구를 사귀어 나가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친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야기 드린 건 사회성은 모두에게 요구가 되는 덕목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학교 폭력 문제가 또 많이 있는지라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짧은 프로그램이지만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 특히 책들 아이들에게 좀 읽어주시고 활동까지도 연결을 지어보시게 되면은 분명히 도움되는 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오픈교육 채널 라이브 아트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